네, 윤 선생 ETF 교실입니다. 오늘도 윤재홍 선임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주간 특징적이었던 ETF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일단 오늘 주제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특징 ETF 금, 은행, 리츠 그리고 테마 ETF들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저희 이 시간 통해서 최근에 계속해서 미국 국채 금리의 흐름이 어떤지 사실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짚어드리고 있어요. 지난 한 주간은 어땠는지 좀 먼저 볼까요? 우선 미국 국채 금리는 이제 하락 좀 지속을 했죠. 지금 제조업 PMI 같은 이제 지표라든가 이런 것도 부진하게 좀 나왔었고, 그다음에 파월 연준 의장 발언도 좀 무난하게 좀 소화를 해 나가면서 이제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고, 네. 그 국채 금리도 또 역시나 또 하락을 했습니다. 주간 단위로 거의 27bp 정도 빠졌고요. 지금 네. 52주 고점 대비로는 거의 80bp 가까이 빠졌어요. 이게 시장이 좀 굉장히 빠르고 한 방향으로 굉장히 딱 쏠림으로 간다라고 좀 느껴지는 게 네. 사실 움직일 때 좀 빠르게 움직이고 맞아요. 네, 갈 때 여기까지 왔는데 더 가나 싶을 때 좀 더 가는 항상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주간 단위로는 역시나 좀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 그래서 지금 차트 보면서 좀 바로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거의 이제 5% 10년물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5% 찍고 지금 빠르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네. 부분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금리가 하락하면서 이 파생된 부분들 이제 어떤 대표 지수라든가 혹은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릴 여러 가지 뭐 테마형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 같이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가장 특징적인 게 어쨌든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렇게 주간으로 27bp나 급락을 했다. 그 흐름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된 특징 ETF들 흐름 오늘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자 우선 첫 번째로 준비하신 건 금이에요. 금 뭐 최근에 흐름이 어마어마하죠. 네, 지금 이제 국제 금 가격이 이제 2,000달러를 또 재돌파를 하면서 네. 또 사상 최고가를 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 이제 근접을 했었고 이제 갱신을 또 했죠. 지금 네. 재돌파를 했고요. 지금 뭐 역시나 이제 가장 이제 금이 최근에 이제 언론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좀 많이 언급되는 주제이기도 한 것 맞아요.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강세 보이다 보니까 그런 거 좀 더 이제 부각이 되는 측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역시나 화면 보면서 또 바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이제 빨간색 선이 이제 현재가를 나타내는 선이에요. 지금 2019년 이제 급등기 이후에 지금 계속 이제 사상 최고가를 이제 네 번째 지금 트라이를 하는 거고 어쩌면 이제 넘어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좀 기대감이 굉장히 강한 것 같고요. 관련해서 이제 금 ETF 중에 이제 GLD 티커를 가진 ETF가 있어요. 이제 네. 해당 ETF 같은 경우는 금 현물을 편입을 하고 있는 ETF고요. 이제 비슷한 ETF 중에는 이제 티커로 이제 IAU 티커를 가진 ETF도 있습니다. 네. 해당 ETF 같은 경우는 이제 운용 보수가 좀 더 이제 낮다 보니까 뭐 GLD랑 뭐 IAU라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네. 또 이와 함께 좀 굉장히 좀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강세를 보였던 ETF가 바로 이 귀금속 채굴 관련된 ETF들입니다. 아, 네. 워낙 또 세분화돼서 또 맞아요. ETF들이 상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뭐 ETF들 대략 좀 살펴봐도 금강주라든가 은강주 이런 식으로 이제 개별 기업들을 묶어놓은 또 ETF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해당 ETF들 같은 경우는 이 주요 제품인 귀금속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익도 굉장히 좀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다 보니까 주가 변동성도 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지난주 이제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다라는 부분 같이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광주 관련된 ETF 또 이제 금속 채굴 관련 ETF 뭐 공이 다 이제 비슷한 섹터에 들어있는 것들 10% 내외 상승을 보였네요. 주간으로 상승의 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금값이 일단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만큼 계속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이외에 또 금리 하락과 맞물려서 움직였던 ETF들이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좀 몇 가지 저희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은행인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은행 같은 경우는 좀 일반적으로 이제 금리 올라가는 구간에서 좀 수혜를 이제 이익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지만 최근에 이제 이런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평가 손실과 관련해서 이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이 평가 손실이 커지면서 오히려 이제 반대로 돌아가는 경향이 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차트로 좀 같이 보면 좀 말씀을 드려보면 최근에 이제 금리가 빠지면서 이 평가 손실이 이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주가 자체도 조금은 이제 좀 올라가는 모습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고금리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이 부실화 관련된 부분들도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가 떨어지는 구간에서 좀 상대적으로 좀 수혜를 받았다. 그래서 주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금도 좀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 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바로 이제 옆에 오른쪽에 있는 차트는 이제 미국 리츠 ETF입니다. 네. 티커로 이제 VNQ 티커를 가진 ETF인데
리츠도 좀 굉장히 좀 최근에 많이 그렇더라고요. 올라왔어요. 지금 특히나 이제 금리가 이제 떨어질 때 아무래도 리츠는 상대적으로 좀 수혜를 받는 경향들이 좀 있다 보니까 금리 떨어지는 구간에서 이제 리츠도 같이 올라왔다. 다만 좀 자금은 여전히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이제 VNQ라는 그러네요. 티커를 가진 ETF만 두고 봤을 때는 이제 자금은 아직까지는 좀 유출되는 모습 관찰된다라는 것도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외에 또 테마형 ETF 동향은 어땠는지도 바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눈에 띄는 것들이 있었을까요? 지금 주요 테마들 같은 경우도 좀 고금리 구간에서 약간은 이제 좀 피해를 봤었던 ETF들이 종목들이 많아요. 네. 지금 특히나 이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요구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것들 따라오다 보니까 이 테마형들도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던 경향이 없잖아 있고요. 최근에 이제 금리 떨어지는 구간에서 이런 테마형 관련된 ETF들도 좀 굉장히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주요 성장 테마들 좀 이제 등락률을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지금 화면에 이제 바로 보시는 게 이 연초 가격을 100으로 했을 때 어떤 이제 고가, 종가, 저가, 종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한 건데 보시면 이제 가장 주요 테마형 중에서 가장 강세를 보인 게 이 블록체인. 그러네요. 특히나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제 올라가면서 블록체인 관련된 ETF들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연초 대비로 거의 한 70% 가까이 좀 상승을 보였어요. 네. 이외에도 좀 이제 같이 관심 가지고 좀 볼만한 것들이 뭐 사이버 보안이라든가 혹은 계속해서 언급 나오고 있는 것들이 또 AI. 네. 사실 최근 시장에서 또 AI 빼놓고 또 그렇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AI 기술 관련된 ETF들, 티커로는 이제 AIQ라는 티커를 가진 ETF가 있는데 해당 ETF 역시도 연초 대비로는 거의 50% 가까이 상승을 보였다. 자, 그리고 이 차트 우측에서 이제 파란색 선으로 이제 빠졌던 ETF들인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친환경 관련된 ETF들입니다. 수소라든가 태양광, 뭐 풍력, 친환경 에너지 이런 것들이 좀 대표적이고요. 이런 이제 친환경 관련된 섹터라든가 테마라든가 이런 것들 약세를 보였던 것은 결국 이 대규모 장치 산업이다 보니까 이 대출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좀 깨지는 경향들이 있었다라는 거. 대신에 금리 하락하는 구간에서 조금 이제 소폭 반등하는 모습도 역시나 관찰이 된다라는 것까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이제 금리라는 큰 테마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 건 블록체인 관련 테마 ETF들의 흐름이 워낙 좋다라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좀 더 확인해 볼까요? 네, 좀 간략하게 좀 짚어보면 그 블록체인 이제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강세를 최근에 굉장히 보이고 있죠. 그렇죠. 특히나 이제 현물 ETF 출시 기대감이 좀 촉발을 했고 어떤 막 반감기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 맞물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비트코인 관련돼서도 굉장히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 지금 화면 이제 바로 보면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이제 차트 내에서 이제 왼쪽 차트 내에서 주황색 선이 이 비트코인 선물 ETF예요. 비토. 네, 비토. 약간 비트코인 연상시키는 티커를 가진 ETF인데 해당 ETF 좀 강세를 보이면서 특히나 비트코인 채굴, 아까 이제 귀금속 채굴 관련해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비트코인 채굴 관련된 ETF도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이 차트는 이 테마형 ETF 중에서 이 상승률 상위 ETF들 좀 정리를 한 건데 보시면 지금 1위가 이 비트코인 채굴 관련된 ETF, 다음에 두 번째에 나와 있는 이 BKCH라는 티커를 가진 ETF는 이 블록체인 산업이랑 다음에 가상화폐를 이제 동시에 편입하고 있는 ETF입니다. 이외에도 거의 대부분이 이제 블록체인들이 또 차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 내외에서 20%대까지 상승률이 굉장히 또 주간 단위 높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하고 한국으로 좀 눈을 돌려볼 텐데요. 한국 시장에서 눈에 띄는 특징이 있었는지 먼저 전반적인 흐름을 좀 볼까요? 네. 우선 한국 ETF 시장 좀 살펴보면 자금 유입이 좀 굉장히 좀 강해지고 있다. 4주 연속 순유입이 좀 지속이 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추세가 오히려 좀 더 강화되고 있다. 해당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자료 이제 지난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3.5조 원 정도, 3조 5천억 정도 자금 유입이 있었고요. 주간 단위로. 그 직전 주에는 또 2조 3천억 정도 자금 유입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차트 좀 살펴보면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차트는 지금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누적 순유입, ETF 시장으로의 누적 순유입을 좀 정리를 한 겁니다. 연간으로 지금 거의 28조 정도 자금이 들어왔고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보시는 것처럼 툭 치고 올라가고 있죠. 지금 최근 들어서 좀 강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사실 이제 국내 ETF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기념비적인 주간이기도 했는데 ETF 순자산 총액이 좀 120조를 또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좀 굉장히 좀 빠르게 좀 유입이 되고 있다. 그리고 커지고 있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자체의 전체 크기도 일단은 커지고 있고 자금도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한편 최근에는 그 유입의 속도도 조금 더 가팔라지고 있다. 이게 이제 한국 시장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최근에 조금 더 빠르게 들어오고 있는 자금들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 그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금리물 위주로 지금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고 네. 있어요. 그래서 금리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CD 금리라든가, 뭐 코퍼 금리라든가, 뭐 해외 쪽 가면은 뭐 소퍼 금리, 미국의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떤 굉장히 단기 자금을 운용하면서 이것들을 이제 ETF의 가격에 반영하는 이런 ETF들 차트 보시면 약간 이제 우상 쭉 이제 올라가는 모습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특히나 뭐 CD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기준으로 봤을 때 연간 한 3.8% 정도 지금, 그리고 코퍼 금리 같은 경우도 한 3.5%대 정도 이제 금리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 이제 단기 자금 운용하는 측면에서 좀 자금 유입이 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테이블은 이제 지난주 국내 ETF 중에 이제 순유입 상위 ETF들을 좀 정리를 했어요. 1위가 타이거 코퍼 금리 액티브 합성입니다. 네. 코퍼 금리를 편입하고 추종하는 ETF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있는 이제 코덱스 CD 금리 액티브 합성 같은 경우는 이 CD 금리물을 운용한 ETF입니다. 두 ETF 합쳐서 거의 2조 5천억 정도 자금이 그러네요. 들어왔고, 지금 순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식형은 많지는 않아요. 주식형은 많지 않고 오히려 이런 CD라든가 코퍼 금리 같은 이제 금리물들, 다음에 만기 매칭형 ETF들 위주로 좀 자금 유입이 있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11월 들어서의 순매수 동향은 어떠했는지 요즘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1월 지났으니까요. 일단 큰 특징을 조금 쭉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우선 이 11월 순매수상 ETF 키워드 한 3가지 정도를 꼽아보면, 네. 첫 번째가 채권, 두 번째가 인버스, 세 번째가 전략 다양화. 이렇게 3가지 정도 키워드를 네. 꼽아봤어요. 우선 전체적으로 자산시장 올라가는 분위기 속에서 이 ETF 보관 금액 자체도 좀 증가를 보였고요. 그 내에서도 채권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뭐 전략 다양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좀 짚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바로 이제 순위들 좀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인버스 키워드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순매수상이 1, 2위가 전부 다 인버스입니다. 그래요. 나스닥 그리고 반도체 네. 마이너스 3배짜리들. 하지만 이 레버리지, 특히나 이제 인버스 관련해서 위험성은 좀 계속해서 좀 언급을 좀 드리는 것 맞아요. 같아요. 이런 일간 단위로 또 수익률을 좀 추정을 하고 있고, 특히나 자산시장 자체가 좀 우상향하려는 좀 속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인버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인버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주의하십사. 그 원래 가지고 있는 성질에 반하는 성격이 그렇죠. 있는 좀 것들이죠. 주의하십사 네. 항상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네. 이에도 이제 두 번째 키워드였던 채권, 지금 4, 5위가 모두 이제 채권 그러네요. 관련입니다. 이제 TLT는 이제 미국제 장기물, 그다음에 161 하나는 이제 일본에 상장된 ETF인데 이제 미국제 장기물을 N 달러 환해째서 가져가는 네.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순위 계속해서 좀 넘어가 볼게요. 역시나 이제 TMF라든가 이런 것들, 배당 관련된 것들 살펴볼 수가 있고, SCHD 같은 미국 배당 성장 ETF는 꾸준히 이제 좀 순위에 올라오고 있어요. 국내에도 관련된 ETF들 또 상장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순위 넘어가서 보게 되면 미국제 뭐 초단기물이라든가 BIL 혹은 뭐 S고브 같은 경우는 이제 전부 다 미국채 초단기물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 외에도 지금 이제 해당 15위 내에는 좀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사실 이제 순매수 상위 동향도 좀 살펴보다 보면 제가 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네네. 좀 굉장히 다양하게, 그리고 좀 발빠르게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맞아요. 부분들 좀 느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순위는 없지만 이제 QQQY라는 티커를 가진 ETF가 있는데, 네. 해당 ETF는 이제 나스닥 100 커버드 콜 ETF인데 그 데일리 옵션을 활용한 ETF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최근에 상장된 ETF인데 이게 또 순매수 상위에 또 올라와 있는 상태고, 이외에도 뭐 비트코인 레버리지 네. 관련 ETF들도 순매수 상위에 올라서 관심이 정말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구나라는 부분 역시나 감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이렇게 다들 발빠르게 알고 그러니까요. 하시는지 네. 모르겠어요. 저희가 추세 어떤지 그때그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의 특징 순매수 상위 ETF로 정리해봤고요. 그럼 이제 오늘 이 시간 정리하면서 지난 한 주간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해볼까요? 우선 주간 요약은 미국 3대 지수 5주 연속 상승이라는 타이틀로 좀 꼽아봤습니다. 지금 5주 연속 상승을 계속해서 보였던 게 사실 케이스가 많지는 않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간 단위로 어떤 이제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역시나 이제 금리 하락이라는 이제 큰 틀에서 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의 흐름이 어쨌든 뭐 현재 상황에서는 꽤 중요해 보인다라는 걸로 오늘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생 ETF 교실 윤재용 선임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